야, 그 옆사단 사격장 갔다 왔는데 그 8월 3일 탄피 바지? 야, 그거 참 좋아 보이더라. 에? 8월 3일 탄피 바지는 워낙 유명해서 웬만한 부대 사격장에선 다 쓴답니다. 맞아. 그 탄피 바지 그 뚜껑이 플라스틱이라 그 내구성이 좀 걱정이 됐는데 그 밀스펙까지 받아가지고 그 내구성이 그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 얼마 전에 6번으로 정식으로 납품도 해서 이제는 제대로 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뭐 탈단기? 야, 난 그게 좋아 보이더라. 행복아님 그거 하나면 진짜 탄납발도 순식간입니다. 저희도 좀 사주십시오. 저 이번 주 탄납발입니다. 행복아님 사는 김에 삽탄기도 좀... 이제는 많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8월 3일에 사격 훈련 장비들 캡틴 김상호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군인연구 공포의 찌라시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거하고도 얘기가 많은데 사실 아직 찌라시고요. 자, 주임원사 교육에서 뭐 특근이나 부사관 연금 개혁안이 나돌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로 만 60세부터 지급하겠다. 지금이 아니라 지급입니다. 적용 대상은 95년도 12월 30일 이후 인간자.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괜찮은데 96년 군번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임관자입니다. 임관자. 자, 정년 58세까지 연장을 해준 정년을 늘려주되 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하게 하겠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60세부터 지급을 하겠다. 자, 60세 지급 07군번부터 하고요. 59세 지급은 04군부터 06군번, 59세 00군번 03군번, 57세 96군번 99군번. 전직 교육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왜 입꼬리가 왜 올라가요? 부사관으로 10년 근무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사관들이 5% 우수한 훈련 부사관, 노력하는 부사관, 전투 전문가, 나머지 25%는 20년만 하고 떠나갈 거야 알바노 하는 사람들, 그 70%는 너 나가면 더 힘들어 노력이란 건 해본 적 없는 이런 술 퍼먹는 새끼들이라고 쓰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또 우수한 부사관들과 15%의 계획 있는 부사관들은 빠르게 나갈 것 같다. 세부소금은 뭔지 아시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직 솔직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재정 쪽 관련된 분들과도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알아봤는데 사실 이건 찌라시입니다.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번 정권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이번 정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럭비봉 같은 정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과연 되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종섭을 호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이종섭 설마 이종섭을 도망 보내겠어? 씨발 이종섭 호주 가네? 이게 말이 되나? 저렇게 뻔뻔하게 한단 말이야? 아니 붕짜자붕짜 저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실 수가 있나? 국방부 장관이네? 이게 국방부 차관이 또 육사야? 장관도 육사인데? 또 국방부 차관도 육사 출신이네? 원래 국방부 차관은 공무원이 하거나 원래 민간인 출신들이 많이 하거든요? 국방부 차관 또 육사야. 대통령 경호처장도 육사고 경호실장도 육사야. 알아? 내가 얘기했나? 육사판이야. 지금 다 요번에 그 육사가 다 싹쓸이 먹어버렸어요. 너 몰랐지? 원래 경호처장 있잖아. 경호실장은 육사가든 뭐든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경호처장은 그 대통령 경호실 그 발을 밟아가지고 꾹꾹꾹 올라온 사람들을 쓰거든? 근데 경호실장이 지 후배 꽂아놨어. 거기다가 육사로. 근데 국방부 차관도 보통은 원래 민간인 출신이거나 공무원 출신들을 꽂아놓거든? 근데 거기 또 육사 꽂아놨어. 육사 개판이고 육사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텐데 보면은 이게 설마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지금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연금들이 보면서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군인연금 김상호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화가 나겠죠. 군인연금은 사실 지금 이미 빵꾸가 났고 이미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후배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군인연금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군인연금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금을 개혁하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당근을 한 100개를 주고 연금이라는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 연금이라는 채찍을 때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금만 받고 전역해야지라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군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역지원서를 단체 던져버릴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 전역지원 던져버릴 겁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군이 지금까지 군인연금 때문에 그나마 뼈대라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군인연금 이거 만약에 이 개혁을 그냥 어떠한 당근도 없이 갑자기 군인연금을 개혁을 해버린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중령도 전역심사 봐야 될 거예요. 원사들도 전역심사 봐야 될 거예요. 상사도 전역심사를 봐야 될 겁니다. 전역을 안 시켜줄 겁니다. 아마 다 전역 지어서 던질 거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다 전역 지어서 던질 겁니다. 당근을 주지 않고 갑자기 채찍만 때리면
그러니까 이 당근을 주기 위해서는 군인연금을 60세 이후에 받아도 될 정도의 엄청난 메리트, 엄청난 투자, 엄청난 막 수당이든 뭐든 다 줘야지 그나마 버티는데, 만약에 그거 안 주고 그냥 연금 개혁만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역 지원서 다 던져버릴 겁니다. 지금도 다 그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 지금 뭐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이때는 막 중령들도 심사 보일 거예요. 전역시키려고. 대대장들도 전역 지원서 내고서 막 다리 절고, 아유 저 대대장입니다, 왜 그러죠? 저 다리가 안 좋아, 전역 좀 시켜주세요. 이제 중령들도 우울증 약 먹고 막 우울증 막 병원 가가지고 일부 진료받고, 주임원사들 막 전역 시켜달라고 손 들고, 이제는 지나가는 주임원사한테 주임원사님 장기 하실 겁니까? 아우 나 안 해. 그런다고 이제 주임원사 장기가 생길 수도 있어. 주임원사들 나도 빨리 전역해야지. 전역이 안 됐어 이번에. 이번에 다 같이 전역 면접 보러 갈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매우 우리 군심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는가? 아니땐 굴뚝의 연기 나지 않죠. 근데 이거 진짜 발표 나는 순간 진짜 박살이 날 겁니다.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 군대가 박살이 날 거예요. 더 심각하게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돼도 문제가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 의지 있는 사람들이 안 남아있고 그냥 정년만 바라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 군인연금 이거를 개혁을 한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장군들은 상관없죠. 근데 이거 군인연금은 장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못하죠. 총선 끝나면 나올 거예요. 총선 전에 만약 이거를 한다? 그럼 난리 나죠. 그럼 군인들이 국민의힘 뽑겠습니까? 절대 안 뽑죠. 이거는 총선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선이 지나봐야 좀 내용의 테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총선 전에 이거 안 하지. 작년에도 이런 찌라시가 돌았고, 재작년에 그 전년도에도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거 만약에 되면 진짜 개 박살 날 겁니다. 박살 날 거야. 찌라시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돌았어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싱숭생숭하고 다들 이제 좀 뭐 긴가민가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개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개혁을 하기 앞서서 많은 당근을 주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것만 개혁하면 좆대요.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저 연금을 포기하고 저 연금을 내가 잃는 만큼의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이나 어떠한 이 복지적인 이득을 주는가를 먼저 제시하고 연금을 때려야 되는 거지, 그냥 때려버리면 진짜 좆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난리 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군인들이나 그런 군인 가족들이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진짜 파업 같은 파업 아닌 파업이 될 수도 있죠. 단체로 갑자기 육아휴직을 다 던져버린다던가 정말 개판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들도 모두 다 그런 뭐랄까요, 전의를 잃을 거예요. 대대장들마저도 육아휴직 던질 겁니다. 이제는 뭐 씨발 나도 안 해. 지금 여러분들 중령들도 전역한다니까요. 총선 지나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연금이 전역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부사관대 같은 경우는 20살에 입대한 친구들은 40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교들은 보통 24세에 임관을 해서 19년 6개월을 하면은 보통 45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세가 되면은 보통 연금 나이가 기준이 되고, 이때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장교들은 한 170에서 180 정도가 나오고요. 부사관대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40에서 150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안 나와요. 20년 회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령이라고 해서 연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령 연금이 아니고 근속 연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령을 달아도 20년 정도 하면은 내 동기는 소령이고 난 중령이야. 그렇다고 해서 연금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으면 보세요. 40세 전역을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플러스로 얼마 정도 받으면 돼? 200만 원만 벌면 여러분들 월급이 350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나이에 전역을 하면, 여러분들 40세 전역을 하면 사회 초년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대우해주지 않는 장교들 45살에 전역하잖아요. 연금 이 정도 나오죠? 여기서 한 220 정도 버는 거예요. 그럼 월급 어느 정도 400이나 380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금 부사관은 더 작겠죠? 더 작나요? 한 130, 140 정도 되죠? 그만 이 정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 사회 나와서 여러분 나오자마자 여러분 45세에 45세에 보병 소령 중령 여러분들 안 써줘요. 미안한데 여러분들 안 써줘요. 왜? 이 정도 나이면 과장급이에요. 이 나이면 과장이라고. 45세면 사회로 치면은 과장급 나이야. 근데 능력이 있어? 너 사회 경험해봤어? 너 지금 사회 애들은 브리핑 뭘로 하는 줄 알아? PPT 이제 안 써, 이 새끼야.
PPT 이제 잘 안 쓴다고. 이제 다 AI 쓰고 옛날처럼 너 한글 워드 그렇게 많이 안 해. 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하고 다 카톡으로 업무 처리하고 세상이 바뀌었어. 할 줄 아는 거 미안한데 쓸모 없어. 당신 딱 하나 보지 왜 인성 하나 보면 인성 책임감 보는데 미안한데 45세의 나이는 인성과 책임감으로 보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느 친구들이 보는 거냐? 20, 30대가 이걸 필요해. 인성과 책임감. 왜 이 친구들은 내가 회사에 들어와서 키워내서 나중에 높은 자리 갈 때쯤이면은 능력까지 갖춰지니까 이 45세의 나이랑 40세 이세부터는 40세 이상의 나이는 인성과 책임 능력을 보는 게 인성과 책임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 거야. 왜? 관리자니까. 관리자로서 이 친구들이 지도해주고 이 업무를 알아서 적재적소의 부하들 밑에 부하 직원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 나이는 인성과 책임감을 보는 나이가 아니야. 거기도 재취업이 어려워.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연금 받는 사람들은 월급 200만 원에 만족하는 거야. 왜?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 플러스 200이니까. 그럼 얼마야 월급이?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350에서 장교들은 380에서 한 400 정도 되니까 이거에 만족하는 거야. 400 정도 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 연금 적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역한 사람들 20년 전역한 사람들 월급 이것밖에 못 받아. 여러분들 많이 받아. 250만 원 받아. 왜 250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 높은 월급 아닌 거 알잖아. 중소기업 봐도 이 정도 받아. 요즘에 높은 급여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높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뭘 믿고 뭐 능력 있고 하면은 벌 수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물론 능력 있으면은 소령 전역해도 취업하는 거 절대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들 소령 월급만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가는 거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세계 인명사전에 나오시는 분도 대기업 들어갔거든. 소령 전역 한 내 선배가 있어. 해군이 해군. 이분 능력이 뭐냐? 어느 정도냐? 능력. 세계 인명사전.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논문을 쓰는 천재야. 국방일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어. 세계 인명사전에 실리는 그런 논문을 썼어. 이 선배는 대기업으로 재취업했어. 근데 이 사람 기껏해야 대기업에서 뭐야? 초년생이야. 신입사원이야. 이거 뭐 세계 인명사전 등록됐다고 뭐 대기업에서 이 사람 뭐 부장급 시켜줄 것 같아? 알지? 뉴스에 본 사람 있을 거야. 세계 인명사전에 등록되신 분이라니까. 해군 소령. 이 선배 재취업했다고. 나 뉴스 보는데 갑자기 대기업 재취업한 소령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나서 깜짝 놀랐어. 선배님 저기 왜 나왔지? 왜 전역하셨지? 세계 인명사전에 오르신 분이야. 치면 네이버에 치면 나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자 연금 개혁되면 어떻게 돼? 60세잖아. 60세로 만 개혁이 된다. 그럼 이제 좆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그냥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존버야. 둘 중에 하나야. 빨리 전역하냐 존버하냐. 존버하면 종료 연장까지 한다면 이제 문제가 뭐야? 55세 전역을 하면 뭐 소령 50세 전역, 그럼 60세까지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연금이 안 나오네? 어떡하지? 손가락 빨아야지.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 나이 50 먹었어. 소령 전역했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 이제 이거 될 수도 있어. 군무원 채용. 이제 경체 군무원 채용 하겠지. 5급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군무원들 어떻게 되는 거야? 군무원 미래는 더 어둡겠지. 악순환. 최고가 이제 군무원 채용 되는 거죠. 5급으로.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나이 50 전역한다. 50으로 전역하면서 바로 이제 군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5급 군무원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밖에 없는 거지. 군무원 경체. 뭐 이렇게 연결되면 또 뭐 가능은 하겠다. 청년 늘어나면 이제 뭐 다 같이 늙어가는 거지. 늙은 군대 되는 거지. 아무튼 연금만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금만 바라면 여러분들 인생 조진수가 있어요. 진짜로. 잘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그런 메리트가 아니야. 제 기준에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인생의 그런 미래, 내 멀리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